결혼한 남자가 아내한테 당신 얼굴 덕분에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면 그게 칭찬처럼 들리십니까?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무것도 판단이 안 서서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상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명순이 16년 결혼 생활 내내 이 남자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뭔가를 느껴도 꾹 누르고 밥상을 차리는 것이요. 오늘 이야기는 그 한명순과 이갑동의 이야기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다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남자와 그 남자 옆에서 오래 참다가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한명순이 이갑동을 처음 만난 건 30살이었습니다. 소개팅이었는데요. 이갑동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을 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타입이었고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자신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라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빈 부분을 채워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한명순이 이갑동에게 끌린 이유였습니다. 한명수는 수수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한명순 자신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모보다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란 집안이었으니까요. 한명순의 아버지 한복만은 이갑동이 인사를 하러 왔던 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갑동이 돌아간 뒤 어머니 윤말순이 한명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사람은 눈빛이 아니다 그랬어. 한명순은 그 말을 듣고도 이갑동과 계속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32살 한명순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이후 16년의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이갑동이 크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 좀 직설적이었습니다. 한명순이 새로 산 옷을 입고 나오면 그게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명순이 화장을 하면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명순은 처음엔 그게 솔직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한 겁니다. 결혼 2년이 지나면서 이갑동의 말이 솔직한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갑동이 회사 회식을 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동료 부인들 봤는데 진짜 다들 예쁘더라. 근데 나는 왜 이런 복이 없지? 한명수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위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갑동이 술기운에 더 말했습니다. 아 진짜 나 회식 때마다 아내 사진 보여주기 창피하다니까.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 왜 마누라 사진을 안 보여주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 한명수는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갑동의 외모 비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이고 더 빈번해졌습니다. 명절에 양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갑동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마음씨 하나는 착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뜻은 나머지 부분은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명순의 어머니 윤말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에서 불이 났지만 딸이 눈짓을 하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나중에 딸한테 말했습니다. 명순아, 엄마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혀.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두세요. 윤말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갑동의 비하는 한명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명순의 아버지 한복만에게도 향했습니다. 한복만이 드문드문 사위를 만날 때마다 이갑동은 묘하게 불편한 기색을 냈습니다. 한복만이 젊을 때 장사를 했다고 하면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셨어요?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대했습니다. 한복만은 그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딸 한명순을 걱정하고 있다는 건 윤말순이 알았습니다. 한명순의 친구 박순자는 이갑동을 볼 때마다 한명순한테 말했습니다. 명순아, 너 저 사람이랑 왜 사는 거야?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말하면 되냐? 한명순은 그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박순자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명순은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인지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갑동이 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한명순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갑동이 뒤에서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했어? 한명순은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갑동이 웃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왜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그냥 수고한다고. 한명순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이갑동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밥이 맛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한명순이 놀라서 이갑동을 봤더니 이갑동이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명순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 며칠 뒤 박순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순아, 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갑동 씨가 요즘 뭔가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리 들었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뭘 알아봐?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친정 얘기야. 한명순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박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갑동 씨가 회사 동료한테 처가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 거기서 뭔가 흘러나온 것 같아 한명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한명순의 친정은 겉으로 봐서는 부유한 집안이라는 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복만은 낡은 국산차를 타고 다녔고 옷도 수수했습니다. 집도 강남 고급 아파트가 아닌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복만은 수십 년을 묵묵히 사업을 키워오면서 신사동과 강남 일대의 건물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 재산인지는 가까운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한명순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도 없는 척 살아야 한다고요. 이갑동이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신사동 쪽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한복만 씨 이름이 어디서 한번 언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갑동은 장인어른이 강남과 신사동의 건물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난 순간 이갑동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수십 년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대해온 아내한테 갑자기 수고했다는 말을 하면서요.
이갑동이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낸 건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영업을 오래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장인어른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한명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잘해준 것, 갑자기 꺼낸 사업 이야기, 그리고 장인한테 말씀드려봐라는 말까지, 이게 다 연결됐습니다.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업 생각을 해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한계가 있잖아. 한번 크게 해봐야 하지 않겠어? 한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한복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갑동 씨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요. 한복만이 말했습니다. 그래, 뭔 사업?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인테리어요. 한복만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명순아, 내가 결정해. 한명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딸의 선택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아버지의 판단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돕고 싶지 않다는 판단이요. 며칠 뒤 이갑동이 이번엔 커피 전문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 말고 카페도 괜찮을 것 같아. 요즘 카페가 잘 되잖아.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신사동에 건물 있으시다던데 거기 자리 하나 얻으면 딱 좋지 않겠어? 한명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갑동이 아버지 건물을 직접 언급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한명수는 그 순간 뭔가가 결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명수는 박순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순자가 한명순의 말을 다 듣고 말했습니다. 명순아, 그 새끼 진짜 뻔뻔하다.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직 판단이 안 서.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판단이 안 선다고? 너한테 얼굴 때문에 창피하다고 한 사람이 돈 냄새 맡고 갑자기 잘해준다는 게 그게 인간이야? 한명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명수는 그 뒤로 이갑동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갑동이 친절하게 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진짜 변한 건지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를 따져봤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이 바뀐 사람의 눈빛과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이갑동은 후자였습니다. 한명수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갑동이 예쁘다는 말을 할 때 자신도 어색한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랐습니다. 그 어색함이 이갑동의 본심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갑동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야근이었고 그 다음엔 거래처 접대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늦게 들어오는데 핑계가 매번 달랐습니다. 한명수는 그 패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야근이 이렇게 잦은 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한명순이 이갑동의 휴대폰을 확인한 건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이갑동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미진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명수는 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갑동이 조미진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게 한 줄 한 줄 드러났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 언제 봐. 이런 대화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그날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오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온 감정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한명수는 그날 새벽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갑동이 처음 창피하다고 했던 날 명절에 마음씨 하나는 착하다고 했던 날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던 날 사업 이야기를 꺼낸 날 그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지나갔습니다. 한명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갑동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그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가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한명수는 아버지 한복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번 뵈러 가도 돼요? 한복만이 말했습니다. 그래 와. 한명순이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 윤말순이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명순아 무슨 일이야?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한명순이 이갑동의 외도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새벽에 핸드폰을 본 것도 조미진이라는 여자 이야기도요. 윤말순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언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복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명순이 다 말하고 나서 한복만이 말했습니다. 명순아 내가 결정하면 아버지는 따를게.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하려고요. 한복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한명수는 그때 처음 눈물이 났습니다. 잘 생각했다는 그 한마디가 16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복만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갑동이 먼저 이혼을 꺼낸 건 한명순이 증거를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우리 이혼하자.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우리 맞지 않는다고 느낀 지 오래됐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한명수는 이갑동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조미진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친정아버지한테 같이 가서 말씀드려야죠.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이 있는데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한복만 집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은 날이 왔습니다. 이갑동은 그 자리에서도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한복만이 이갑동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을 하겠다는 건가?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서요. 한복만이 말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갑동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순이가 저한테 많이 부족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아시잖아요. 저 같은 남자가 명순이랑 산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윤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복만은 이갑동을 가만히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갑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정도면 저도 노력한 거 아닙니까? 한복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만.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복만이 뭔가를 더 말할 것 같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복만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딸한테 말했습니다. 명순아,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한 거야. 한명수는 아버지의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명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한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이갑동이 그 말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속으로는 조미진과의 새 출발을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명순이 거기서 이야기를 끝냈지만 이갑동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 이갑동과 조미진은 함께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갑동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여자 옆에 있는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조미진도 처음엔 이갑동한테 잘해줬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고 주말에 여기저기 다니자고 했습니다. 이갑동은 그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서 이갑동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회사에서 이갑동의 위치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승진 대상에서 밀렸고 영업 실적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명순이 꾸려준 살림 덕분에 생활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혼자서 생활비를 다 감당하면서 조미진한테도 맞춰주다 보니 통장의 잔고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조미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이갑동의 지갑이 얇아지면서였습니다. 전에는 이갑동이 뭘 해줘도 좋아하더니 이제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비싼 식당에 데려가지 못하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갑동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조미진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뭐가? 조미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아서요. 이갑동이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한번 크게 해보려고 하는데 조미진이 말했습니다. 자금은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아직 마련 중이야. 조미진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이갑동이 솔직하게 말하자 조미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갑동이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미진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조미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왜? 조미진이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갑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야? 조미진이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갑동은 그 말 뒤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조미진이 사라진 뒤 이갑동은 혼자 남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흔들렸고 통장도 얇아졌습니다. 그때 이갑동이 뒤늦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한명순이었습니다. 한명순이랑 살 때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집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군말 없이 살림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명순이 있으니까 자신이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그걸 이갑동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크고 든든한 것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갑동이 한명순에게 처음 연락한 건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한명순은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갑동이 다시 보냈습니다. 한번 보고 싶은데. 한명순은 그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이갑동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명순이 받았습니다.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명순아, 잘 지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왜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한명순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봐요? 이갑동이 반색했습니다.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이갑동이 나타났을 때
한명순의 모습을 보고 잠깐 당황했습니다. 이혼 후 한명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꿨고 옷도 달랐습니다. 수수했던 인상이 세련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갑동이 16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명수는 아버지 한복만이 신사동 건물에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많아졌고 직원도 몇 명 됐습니다. 한명수는 매일 거기서 일했습니다. 일이 즐거웠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갑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자기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명순아, 나 많이 후회했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뭐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한 거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시작하면 안 돼? 한명순이 잠깐 이갑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갑동씨,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뭔 말?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나 같은 남자가 당신 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를 만나줬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갑동이 말을 잃었습니다. 한명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식 때 아내 사진 보여주기 창피하다고도 했잖아요. 명절에 마음씨 하나는 착하다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명순이가 저한테 부족했다고도 했잖아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미진 씨 있잖아요. 이갑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지금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매달렸죠?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그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갑동씨, 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조미진 씨 만나는 것도 아버지 건물 보고 사업 차려달라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갑동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한명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갑동씨, 저는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 제 인생 낭비예요. 이갑동이 말했습니다. 명순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명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한명순이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갑동은 혼자 남았습니다. 박순자가 나중에 한명순한테 물었습니다. 어땠어? 한명순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텅 빈 것도 같고.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 그게 자유의 맛이야. 한명순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전 처음 만났을 때 봤던 웃음과 닮아 있었다고 박순자는 말했습니다. 한명순은 지금도 신사동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아버지 한복만이 가끔 들러서 딸이 내린 커피를 마십니다. 한복만이 어느 날 딸한테 말했습니다. 명순아, 아버지가 눈이 높았던 게 아니라 사위가 눈이 낮았던 거야. 한명순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한복만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명순은 그 온기가 16년을 버티게 해준 것이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이갑동이 어떻게 됐는지는 소문으로 들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조미진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이갑동이 후회하고 있다는 말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갑동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모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결합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떤 관계에서도 진심을 나누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갑동이 잃은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한명순을 잃었고 조미진도 잃었고 안정적인 삶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외모로 무시당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됨보다 겉모습으로
판단받아 억울했던 분들도요. 한명순이 이 이야기 끝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못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 말 안에 이 이야기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외모는 보는 사람의 눈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한명순이 지금 신사동 카페에서 매일 웃으면서 커피를 내리는 그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사연 깊은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